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시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기체 성질에 대해서 계속 나가보도록 할 텐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기체의 부피와 기체 압력 사이의 관계를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기체가 있습니다. 자, 기체. 자, 기체의 부피와 우리가 기체의 부피와 기체 압력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기체 압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칙을 뭐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그쵸.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일의 법칙.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를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어떤 내용이냐? 자, 저번 시간에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관의 관계를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기체의 부피와 온도, 몰수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험 과정을 먼저 볼게요. 자, 실험 과정을 한번 보면 온도가 다른 각 비커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온도가 다른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자, 여기에 피스톤을 담글 거예요. 피스톤을. 여러분 주사기 있죠? 주사기를 넣어 볼 거예요. 자, 주사기를 넣었을 때 이 온도에 따라서 피스톤이 밀려나면서 공기의 부피가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 자, 피스톤을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 막아놓고 이렇게 막아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여기에 빈 공간에 이제 기체가 차 있는데 이 부피가 변하면서 피스톤이 밀려나거나 혹은 아직 결과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피스톤의 움직임에 따라 부피가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여기 피스톤을 보면 가끔 보면 뻑뻑한 게 있어요. 뻑뻑하면 피스톤이 잘 안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기체 부피의 변화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보고 자료를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실험 결과를 이렇게 표로 정리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표를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도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이 보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좀 더 경향성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자, 먼저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한 이맘때쯤이 0도씨니까 27.3 이고 그 다음에 이쯤이 29.3 그렇죠? 29.3, 31.3 그 다음에 33.3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거를 쭉 한번 연결을 해보면 어디까지 연결이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는 측정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미안해요. 자를 대고 그리는 게 아니라서 좀 그런데 자, 이걸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좀 더 정리해서 살펴보면 자, 부피를 우리가 수치로 입력 안 하고 이걸 좀 정리해서 좀 관계적으로 나타내 보냐면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식으로 만든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이 이 그래프를 식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그쵸,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만큼 증가를 하느냐 봤더니 우리가 0도씨에서의 부피가 273도씨가 올랐더니 얼만큼? V0만큼 더 올랐어요. 또 볼게요. 자, 또 온도가 273도씨가 올랐더니 V0만큼 더 올랐대요. 즉, 우리가 기울기 만들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기울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273도씨 증가할 때 V0만큼 증가한다. 뭐가 변할 때?
온도가 변할 때, 자, 그때의 결과물이 누굽니까? Y축이 그 온도에서의 기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체 부피와 온도 간의 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샤를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 샤를. 자, 샤를이라는 과학자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저거 보고 약간 원피스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둥실둥실 열매 막 이런 거. 미안해요. 자, 수업으로 넘어오면. 자,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분명히 기체의 부피가 증가할 때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부피도 증가한다는 추세는 볼 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을 비례관계로 나타내기 약간 좀 불편했던 게 왜 그러냐면 자, 0도씨에서 273도씨, 273도씨에서 546도씨가 되었을 때 얘네들이 똑같은 형태로 증가하긴 했지만 온도가 2배 증가한다고 부피도 2배로 증가했나요?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비례관계를 그런 식으로 배수의 관계로 나타내면 편한데 그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뭐였느냐? 절대온도예요. 절대온도. 자, 절대온도를 또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절대용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절대용도. 자, 그러면 도대체 절대용도가 무엇이냐? 자, 절대용도.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V가 있는데 부피가 있죠. 근데 이 몇이에요 지금? 0이죠. 그렇죠? 기체 부피가 0일 때의 온도예요. 당연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입자인데 부피가 어떻게 0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가정을. 자, 그랬을 때 절대 0도, 즉 온도가 0. 부피가 0일 때 온도를 기준으로 이제 온도를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절대 온도. 누가 기준? 절대 0도를 기준으로 한 온도를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절대 0도를 기준으로 한 온도.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냐? 자, 아까 부피가 0일 때 섭씨 온도가 몇이었어요? 273이었죠. 자, 273. 얘네는 몇이었냐면 0도씨일 때 273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V0일 때 0도씨였죠? 그쵸? 0도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V0일 때의 섭씨 온도는 몇이었냐면 273도씨였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절대 온도는? 그쵸? 절대 온도. 자, 단위는 어떻게 쓰느냐? 도씨가 아니겠죠? 기준을 바꿨으니까 얘네들은 K 이렇게 써줍니다. 273 더하기 섭씨 온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얘도 단위는 K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켈빈.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리하다 말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녹화하려고 그러니까 한숨밖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체 부피와 온도는 무슨 관계에 있다? 그렇죠. 비례 관계에 있다. 그때 우리가 그때 규칙성을 뭐라 그러냐? 그때 그 법칙을 뭐라 그러냐? 샤를 법칙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자, 기체의 압력과 양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는 어떤 관계를 가진다? 비례 관계를 가진다. 이거는 샤를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아보가드로 법칙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니까 여러분 화1 때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그쵸? 그림 보니까. 자, 화1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봤을 거예요. 자, 어딜 보면 알 수 있나요? 자, 1몰, 22.4리터. 그쵸? 우리가 화1 때 배웠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은 기체의 종류와 관련 없이 부피는 몇이다? 그렇죠. 부피는 22.4리터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이걸 누가 밝혀냈다?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자, 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체의 몰수가 증가할수록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풍선을 한번 봐볼게요. 자, 풍선을 한번 보니까, 자, 1몰에서 2몰이 됐네요. 얘는 1몰에서 0.5몰이 됐습니다. 자, 몰수가 2배가 되니까 부피도 어떻게 됐죠? 그렇죠. 2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소는 2분의 1배가 됐더니 부피도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배가 됐죠. 그쵸?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뭐가 일정할 때, 그렇죠. 뭐가 일정할 때 부피와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몰수와 부피는 어떤 관계를 가진다? 비례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비례 관계를 가진다. 기체의 몰수와 기체의 부피는 비례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프린트 정리하고 예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프린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표를 보고 그래프로 바꿔보는 작업을 아까도 했었죠. 자, 이 그래프에 따른 결론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를의 결론이에요. 샤를의 결론.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T도씨에서의 부피는 뭐다? 0도씨에서의 부피 더하기 273분의 T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T가 잘 안 보이죠? 자, 여기서 소문자 T는 온도입니다. 온도. 자, 0도씨에서의 부피에서 온도가 오른 것만큼의 273분의 1만큼이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래프를 보면 좀 식이 복잡해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래프를 보면 0도씨에서 273도씨, 546도씨. 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부피가 증가하는 걸 알겠는데 가만히 보면 자, 273도씨에서 546도씨가 됐는데 자, 여기서 부피가 똑같이 2배가 증가하나요? 온도가 2배가 됐다고 부피가 2배로 증가하진 않죠. 그렇죠? 또 0도씨에서 273도씨가 됐을 때 온도가 증가한 건 보이지만 부피를 몇 배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뚜렷이 나타내기가 힘들다고요. 그렇죠?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온도의 범위를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 자, 0도씨일 때 V0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피가 0일 때 온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부피가 0일 수는 없죠. 기체는 뭘로 되어 있다? 입자로 되어 있다. 입자가 0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부피가 0이다 라고 가정하는 온도를 만드는데 그게 무슨 온도냐? 절대 용도, 즉 마이너스 273도씨입니다. 마이너스 273도씨. 얘가 기준인 거예요. 기체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가정이에요. 가정. 0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온도를 우리가 절대 용도라고 부르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온도를 정했을 때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절대 용도를 0으로 하여 섭씨 온도와 같은 간격으로 나타내는 온도를 절대 온도라 하고요. 자, 절대 온도는 켈빈이라고 그랬죠? 절대 온도는 켈빈이고 이제 273 플러스 T가 되겠죠? 그쵸? 273 플러스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 즉 절대 온도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샤를의 법칙을 다루게 될 때 우리가 섭씨 온도로 다루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뭘로 다뤄야 된다? 절대 온도로 다뤄야 됩니다. 절대 온도 중요합니다. 절대 온도로 다룹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꼭 섭씨 온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온도를 이용한다고요? 그렇죠. 자, 절대 온도를 이용한다고요. 절대 온도 별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비례한다는 얘기를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샤를의 법칙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 온도와 압력의 곱씨 아니죠. 미안. 반성. 자, 보면 저기 위에 걸 봐야 되죠. 위에 거. 자, T1 처음 온도분의 처음 부피는 뭐와 같다? 나중 온도와 나중 부피의 자, 얘네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넘어가 보면 자, 문제가 있어요. 자, 27도씨에서 부피가 4.0인 기체가 있다. 같은 압력에서 온도를 87도씨로 높이면
기체 부피는 몇 리터가 되는가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온도를 무조건 뭘로 고쳐야 된다? 그렇죠. 뭘로 고쳐야 된다?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과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와 같다 라고 했을 때, 자, T1은 뭡니까? T1 처음 온도죠. 자, 27도씨에다가 뭘 더해요? 273켈빈을 더하죠. 그러면 몇? 300켈빈. 엄밀히 말해서 도시를 써주면 안 되죠. 자, 27 더하기 273 해서 300켈빈입니다. 자, 그 다음에 V1은 4.0리터. 자, T2 볼게요. 자, T2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87 더하기 273켈빈이죠. 자, 그러면 온도는 360켈빈이 될 거고, V2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식에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식에 바로 얘네들 값을 식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1은 300켈빈이고, 자, V1은 4.0리터죠. 자, 얘네가 누구랑 같다? 자, T2 360켈빈 분의 우리가 원하는 V2 나중 부피의 값이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V2를 구하면 선생님이 단위끼리 어떻게 된다? 그쵸, 약분이 된다. 자, 켈빈 약분이 되고 리터만 남았죠? 우리는 뭘 구한다? 부피를 구하니까 당연히 리터만 남았겠죠. 그죠? 자, 계산을 해보면 자, 6665 0.8 맞나요? 자, V2는 그러면 V2는 4.8리터가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어떤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랬을 때 기체의 부피는 몰수와 비례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화학원에서 학습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부피는 그렇죠, 22.4리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례관계 보시면 22.4리터에서 44.8리터. 자, 몰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2몰로 늘었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1몰이었는데 지금 0.5몰 2분의 1 감소됐기 때문에 2분의 1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피도 이와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0도씨 1기압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11.2리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얼마인가? 자, 0도씨 1기압 1몰일 때 몇 리터라고요? 그렇죠, 22.4리터라고요. 그런데 부피가 어떻게 됐다? 11.2리터가 됐다. 11.2리터가 됐다.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당연히 몇 몰? 0.5몰이 되겠습니다. 0.5몰. 자, 여러분들 가끔 비례식이 이렇게 눈에 띄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암산으로 바로바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2.4리터에서 뭐 10리터가 됐다 라고 했을 때 뚜렷 감소한 건 알겠지만 몇 배 한지 헷갈리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비례식으로 하면 되겠죠. 22.4리터일 때 1몰이래. 그러면 10리터일 때는 몇 몰이야?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쵸?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몰 곱하기 10리터는 22.4리터 곱하기 몇 몰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몇 몰이냐. 그랬을 때 리터 지어주고 당연히 뭐만 남습니까 지금? 그쵸, 몰만 남죠. 자, 이 단위를 지워줘야겠죠. 그쵸. 자, 얘네들 계산하면 이제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비례식 세우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합쳐서 어떤 방정식?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상기체가 뭔지,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음 예시 문제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